자, 19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재 규정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조치가 있어요. 일단 회사는 괴롭힘 인지 시에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는 피해자 보호 조치,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뭐 해고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처분을 오히려 해서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사용자가 또는 사용자 친족, 뭐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이제 그 회사의 뭐 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괴롭힘을 오히려 사용자보다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사용자 측의 괴롭힘 행위 시에는 이것을 뭐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직접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과태료의 액수가 일반적인 조치 의무 위반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은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급자가 우발적으로 상급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이거는 일단은 그 직위의 우위성, 그 다음에 관계의 우위성이 없죠.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익명, 산액, 온라인 게시판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에 뭐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으로 규율될 수는 있어도 직장 괴롭힘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뭐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힘든 업무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뭐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실적 부진이라는 그 다음에 뭐 집단 따돌림하거나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직장 괴롭힘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닌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유로 요즘에 이제 뭐 인사평가를 통해서 직장 괴롭힘 그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사평가에 낮은 평점을 줬다라는 자체만으로 직장 괴롭힘이 성립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저성과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뭐 이제 그 승진을 갖다 누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직장 괴롭힘이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성립되는지, 파견 근로자. 예. 우리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도요, 파견법상의 그 파견 사업주, 그 다음에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지휘 감독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파견 근로자가 보호 대상으로 보고 그 사용 사업주에게 그 직장 괴롭힘의 조치 의무가 부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가 반드시 직급이나 직위가 기준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관계적으로 하급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노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전문적인 그 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직위가 이제 동급이라든지 오히려 하급자라고 할지라도 관계에 있어서는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조가 예를 들어서 수의 우위를 갖고 노조위원장이 어떤 전횡을 한다. 그렇다면 하급자라도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보통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사내 공시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뭐 그 망신을 준 경우잖아요. 근데 징계 사실에 사내 공지에 따른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장 괴롭힘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망신 주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처리 절차는 사건 접수가 되면 상담을 통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뭐 행위자만의 그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돼서 간단하게 보고서 작성하고 적절하게 조치 취함으로써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 조사를 한 이후에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적절한 사과가 있으면은 바로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를 통해서 징계 여부가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징계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부가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행위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을 때에는 가능해요.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 역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사업주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전이라도 사업장 또는 지방관서 등에 신고했을 때 다른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은 수급 자격이 가인정됩니다. 이런 가인정자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 인정을 통해서 재취업 활동 등은 실시하되 구직급여 미지급 향후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 일시지급 인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 자격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인정되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 괴롭힘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직장 괴롭힘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뭐 직장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발이 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이제 발병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병원의 병의원의 정신과 의무 기록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되니까 이러한 괴롭힘 사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료지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어떤 차등이 있냐면은 성희롱이 이제 직접적인 굉장히 센서티브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 괴롭힘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부분은 괴롭힘의 일종이지만은 더 센서티브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조치 의무가.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의 성희롱 절차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그 다음에 근로자가 단 2명만 있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적용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에게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느냐? 우선 공무원은 그들의 복무 규정이라든지 별도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분이 사실 특별법인 다른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구별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괴롭힘 금지들은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이라든지 징계력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등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뭐 역시 공무원과 비슷하게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괴롭힘 관련 규정이 우선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지만은 우선적으로 그 전에 사립학교 법이라든지 교직원 연금법을 우선 적용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